지금 사연쌤이 고2들하고 미적분을 하고 있단 말이야. 미적분을 하고 그냥 너희 미적분 말고 너희 때는 이제 진로선들이거든. 그게 미적분 2라는 과목이거든. 하고 계시는데 밤마다 미적분 거기 매일반이란 말이야. 밤마다 애 하나가 질문을 잡고요 미적분을. 근데 내 눈에는 그냥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건데 질문이야 자꾸. 바로 이렇게 있지. 질문은 내일 일괄적으로 받을 거니까. 내일 오늘도 그 밤전에 필기한 거 올릴 테니까 열심히 요거만 해주고. 나머지는 적은 거 아니야? 다시 이제 딱 하려고 했어. 내일까지 다 해고서 나가지. 내일 질문 하다니까. 자, 합성함수부터 해볼게요. 알았지? 합성함수부터 해볼게요. 알았죠? 자, 합성함수라는 게 우리가 이때까지 x에 하나를 넣었을 때 거기에 y 값이 하나가 나왔잖아, 맞지? 그게 함수였다면은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함수하는 그 함수에서 값을 구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그 행해주는 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거든. 근데 말 그대로 합성함수는 꼭 2번만 있는 게 아니고 3번, 4번, 5번 다 할 수가 있어, 알았죠? 그래서 여러 번 거듭해서 함수를 시행을 해주는 거를 합성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형태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만약에 이렇게 G하고 점하고 F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잖아.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뭔 일 있어? 그냥 이 의미 이 의미가 뭐냐면 얘는 G fx를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x에 어떤 값을 넣었어. 그러면은 fx가 뭐 별이다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겠지. x에 어떤 값 넣으면 fx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별을 이번엔 g에 있는 x값에 또 넣는 거야.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값이 gfx의 답이 되는 거예요. 좀 이런 과정인데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또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여러 번 합성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성질에서 지금 일단 gf랑 fg는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fx를 내가 2x 플러스 1이라 두고 gx를 뭐 6x 더하기 뭐 5라고 해볼게. 알았지? 그러면 fg1이랑 gf1을 내가 구하는 과정을 보여줄게요. 알았죠? 자, 만약에 fg1이라 하면은 지우야 여기 1을 g에 넣어야 돼? f에 넣어야 돼? G. 그치, g에 넣어야겠지. 안쪽에 있는 게 g란 말이야. 그래서 g에 1을 넣었더니 얘는 6 더하기 5, 11 되잖아. 맞지? 그럼 얘랑 같은 거는 f11이 되는 거야. f11은 또 위에 11을 넣으면 얘가 23이 되겠죠. 그래서 fg1 23 이렇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다고. 되겠어 이거?
그 다음에 얘는 GF1이니까 유진아 여기 1은 F에 넣어야 돼? G에 넣어야 돼? 그치, F에 넣어야 돼. 여기 F에 넣으면 어떻게 돼? 3이잖아, 3. 그럼 얘랑 같은 거는 G3이랑 똑같고 얘는 근데 3 넣으면은 얼마야? 23이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항상 똑같지 않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난 이번에는 5x 더하기 5를 먹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 G1은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21이고 여기는 G1은 3이고 여기 3 넣으면 20이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생각을 해봐. 같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는 게 일반적일 것 같고 그러면 같게 나오는 게 뭐야? 특이한 케이스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같게 나오는 케이스도 드물게 생길 수 있잖아. 그러면 그게 특이한 케이스고 그게 뭘로 나온다고? 그게 문제로 나오겠지. 보통은 같지 않지만 같게 나오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만약에 함수가 같을 때에 뭐 함수는 어떻게 쓰여지나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일단 뒤에 있으니까 그걸로 통해서 볼 거고. 아 그리고 그 뭐냐 개념 영상 녹화하는 거를 함수 같은 경우는 내가 뭐냐 월수에도 하고 허무들도 하잖아. 그래서 둘 다 올려줄 건데 개인적으로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은 이제 본 수업 이거 예를 들어 화목반이면은 화목에 있는 거는 이제 공부하면서 듣되 만약에 공부가 다 됐다 싶으면은 월수 수업을 보면서 약간 개념을 정리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라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지? 정말? 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들어서 이해가 다 되면은 좋은데 아닌 케이스가 많을 거니까 지금 개념을 여러 번으로 계속 돌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HGF 있는데 지금 괄호가 다르게 쳐져 있잖아. 근데 결합 법칙은 확립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얘 먼저 하고 얘 해도 얘 먼저 하고 얘 해도 뭐 상관없다라는 건데 사실 얘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고요. 밑에 있는 건 얘 i는 항등함수 이게 무슨 소리야? 항등함수가 뭐였어? 여기는 항등함수 뭐였어? 똑같은 거. 그렇지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똑같은 거 나오는 거였잖아, 맞죠? 똑같은 거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 똑같은 거 나오면 얘는 어떻게 돼? 그냥 이게 실수 만약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보면은 그냥 항등함수니까 y는 x라고 생각해도 문제 없거든. 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fx가 x야. gx가 뭐 ax 더하기 b라고 해봐. 그러면은 gfx는 fx가 x니까 얘는 gx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굳이 합성을 해줘도 의미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fgx도 마찬가지야. fgx는 여기 x 자리에 여기 있는 x 자리에 내가 gx를 첨가한 거거든. 그러면 얘는 fax 더하기 b랑 똑같고 얘는 ax 더하기 b겠죠. 항등함수 뭐야? 넣은 게 똑같이 나오는 거고 ax 더하기 b를 넣었으니까 ax 더하기 b가 나온 거야. 그래서 얘도 합성을 해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 오케이? 항등함수는 합성을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자 이걸로 볼게요. 필수예제부터 봅시다. 자 함수 x는 x에서 오른쪽 그림으로 갈 때 저렇게 f2, ffE, fffE 저거 다 구하래요. 자 이거 이번에는 x랑 x가 이제 실수 전체가 아니고 집합으로 나타나져 있잖아. 0, 1, 2, 3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나타나져 있을 때는 얘가 사다리 타기 하듯이 선을 그어주면서 판단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f2 얼마야? 그림에서 3이요. 그렇지 2가 3으로 가잖아, 맞지? 그럼 f2는 3이라고 볼 수 있고 유진아 ffE는 얼마야? FFE 얼마야? 정말 맞아. 30네. 자 FFE는 봐봐 F2는 3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F3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되겠어요? F3은 어디로 갔어? 1로 갔지 1. 그러니까 이 값은 1이 되는 거라고. 알았죠? 그 다음에 FE는 3으로 갔지. 그럼 3은 1로 갔지. 그럼 마지막으로 1은 3으로 가잖아. 그럼 얘는 3이라고 볼 수 있고.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FF의 치역이라 했는데 유진아 치역이 뭐였어? y값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선택된 y값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공역이랑 치역 다르다 했죠. 공역은 y값 전체를 의미하니까 여기서의 공역은 0, 1, 2, 3이 되는 건데 FF를 저렇게 취했을 때 얘가 선택이 뭐가 될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선택이 되는 친구를 찾아줘야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FF0도 구해보고 FF1도 구해보고 FF2, FF3 이렇게 4개를 다 구해봐야 돼. 그래야 뭐가 선택이 되고 뭐가 선택이 안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단 말이야. 정진아 이해했어? 네. 그러면 봐봐. FF0은 0을 넣었으면 0 나오지. 그럼 얘는 F0이랑 똑같겠지. 얘가 0이니까. 또 F0은 0으로 가니까 이 값은 0이 되는 거. 그 다음에 FF1은 1은 3으로 가놨지. 그래서 얘는 F3이랑 똑같고 3은 또 1로 가잖아. 그럼 얘는 1이랑 똑같다는 거. 되겠어? 그 다음에 FF2는 2는 3으로 가잖아. 얘도 F3이랑 똑같고 얘 역시 1이겠지. 그 다음에 FF3은 3은 1로 가지. 3은 1로 가지. 그럼 얘는 F1이랑 똑같고 1은 또 3으로 가잖아. 얘는 3이랑 똑같고. 보다시피 선택된 친구가 0하고 1하고 3 이렇게 3개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치역이 0, 1, 3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판단해주면 됩니다. 맞죠? 529번 봐봐. 자, G8X가 1, 2, 3 이렇게 들어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두 함수 F지래. 그러면 얘는 정역과 공역이 모두 1, 2, 3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를 내가 F,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를 G라고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알았지? 일단 첫 번째로 F2가 3이고 G1이 3이래. F2가 3이고 G1이 3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GF2는 얼마야? 그러면은 F2가 3이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G3이랑 똑같은 말이겠지. 되겠어? 그 다음에 G1은 3이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F3이 되겠지. 되겠어? 그러면 G3이 1이고 F3이 1이래. G3이 1이고 F3이 1이래. 그 다음에 FG가 1대1 대응이라 했잖아. 1대1 대응이 뭐였지? 영진아 1대1 대응이 뭐였어? 뭐다 다 선택하면 1대1 대응이야? 공역이랑 치역. 그래서 공용 치역 같은 거죠. 지금 1대1 대응이 정확히 뭐였어? 그러니까 1대1 정확한 정의는 뭐였어?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거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잖아. 맞죠? 여기서 하나씩 대응된다는 거는 x 하나 할 때 y 하나면서 그 y 하나가 오로지 x가 하나만 대응이 되는 친구를 1대1 함수라고 했어. 근데 1대1 함수는 공역에서 선택을 못 받아도 되죠. 선택을 안 받은 친구가 있을 수 있다 했잖아. 근데 1대1 대응에서는 모든 애들이 한 번씩 다 선택을 받아야지만 얘가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어쨌든 그래서 이거면 남는 거는 뭐겠어? F1은 얼마겠니 그러면? 그렇지. F1은 2로 가겠죠. 2가 아직 선택을 못 받았잖아. 여기서도 G2는 2로 가겠지. 그럼 이제 문제는 F3은 F3이 1이지. 그럼 얘랑 같은 거는 F1이랑 똑같고 F1은 2잖아. 그래서 이 값은 2가 될 거고 GF1 구하래. F1은 2잖아. 그럼 얘는 G2랑 똑같고 G는 2니까 이 값도 2가 된다. 그래서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여러 번 합성한 것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에 아까 말했지만 얘들은 교환 법칙은 성립을 하지 않는다 했어. FG랑 GF랑. 근데 간혹 성립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다 했잖아. 그게 여기서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는 거고 문제로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fx가 ax 더하기 3이고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했을 때 fg랑 gf가 성립한대. fg랑 gf가 성립한다라는 거는 fgx랑
gfx가 이렇게 똑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fgx는 식을 내가 어떻게 적는지 볼게. 자, 이거는 fx에서 x 자리에 gx를 넣어준 거야, 맞지? 그러면 fx가 지금 ax 플러스 3이었잖아. 여기 있는 x 자리에 gx를 넣어주면은 fgx는 a gx 플러스 3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냥 x 빼고 gx 넣은 거야. x 자리에 x 넣은 거니까 gx 자리에 gx 이렇게. 혹시 이거 이해했니? 이해했어? 네, 못쳤어요. 다시 fgx를 구하고 싶어. 근데 fx가 문제에서 ax 더하기 3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fgx는 원래 괄호 안에 보면은 x라는 애가 있었잖아, 맞지? 그러면 fgx는 괄호 안에 있는 게 gx잖아. 여기 x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x를 넣은 거거든. a 뒤에 붙어 있는 걸로. 그러면 fgx라는 거는 a 뒤에 붙어 있는 게 x 대신에 gx를 넣은 거야. 그래서 agx 더하기 3이라고 적을 수 있다. 이해가 되겠어? 네. 그러면 hx 더하기 3인데 g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4잖아. 그럼 얘는 a 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4 하고 더하기 3. 그래서 마이너스 ax 더하기 4a 더하기 3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 이게 fgx. 되겠어? 그 다음에 gfx는 아까 gx가 뭐였어? g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4거든.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fx 넣은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였는데 x 대신에 fx 넣으니까 마이너스 fx 플러스 4다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근데 fx는 ax 더하기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3 하고 플러스 4니까 얘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플러스 4 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혹시 이거 이해 안 된 사람?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얘랑 얘가 문제에서 똑같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4a 더하기 3이 1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됐어? 이거 됐어? 이제 됐어? 그러면 932번도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 x에서 x로 가는 도 g가 있잖아, 맞죠? f는 나와 있으니까 g도 x가 1, 2, 3, 4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 알았지? 자, 일단 g1은 3이라 했어. g1이니까 얘는 3으로 가겠지. 그 다음에 fg가 gf라 했거든. 그러면은 지금 x 안에 1, 2, 3, 4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fg1은 gf1일 거고, 맞지? 그 다음에 fg2는 gf2일 거고, fg3은 gf3일 거고, fg4는 gf4일 거란 말이야. 얘들이 모조리 성립을 할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f는 다 알잖아. 그럼 얘는 f1은 2니까 얘는 g2랑 똑같다는 말일 거고, f2는 3이니까 얘는 g3이랑 똑같다는 말일 거고, 그럼 얘도 g4랑 똑같다, 얘도 g1이랑 똑같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우리는 근데 g1이 3이란 건 알잖아. 그래서 얘는 3이다 이렇게 다 적어줄 거야. 그 다음에 g1이 3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g1 알지? 그러면 얘는 뭐야? f3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f3은 얼마인데? f3은 4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G는 4로 이렇게 가더라. 그럼 지금 G2가 4라는 걸 구했어. 그럼 얘가 G2가 4라는 걸 구했으니까 얘는 F4랑 똑같지. F4는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1이랑 똑같고 결론이 1이랑 G3이랑 똑같더라. 그러면은 G3은 1로 갈 거고. 그럼 G3이 1이면 여기서 G3은 1이니까 얘는 F1이랑 똑같고 F1은 2니까 얘가 2잖아. G4는 2겠네. G4는 2로 가고 또 G4가 2니까 F2는 3. 그래서 3 맞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시행을 해주면서 이렇게 G를 찾을 수 있겠다. 그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G2는 4고 G4는 2잖아. 얼마? 4, 2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성을 한 함수를 새롭게 H라고 얘는 둔 거거든. 그러면 자 얘를 봐볼게요. 필만 좀 바꿔서 되는데. 지금 fx가 x가 2, fx가 x 플러스 2, 그 다음에 gx가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잖아. 좀. 거기서 일단 1번 fhx는 gx를 만족하는 fx를 찾으래. 자, 지금 요렇게 합성이 돼 있잖아. 얘가 의미하는 거는 원래는 얘 꼴이 fx일 거 아니야, 맞지? fx에 있는 x 대신에 hx를 쓴 거야. 그러면 fx가 지금 x 플러스 2잖아. 그러면 fhx는 x 자리에 hx 쓴 거라지. 그럼 지호 얘는 뭐겠어? 3, 네. fx가 x 더하기 2잖아. fhx는 x 자리에 hx 쓴 거지. 그럼 여기도 x 대신에 hx 쓰라는 말이야. 그럼 얘는 h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가 fhx지. 근데 얘가 지금 gx랑 똑같대. 3x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hx는 뭐야? 3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대입하고 빼주고 대입하고 빼주면 돼. 되겠어? 이해가 되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hfx가 gx래. 이번에는 hfx가 gx라고 나와있어. 얘는 fx는 x 더하기 2잖아. 그럼 얘는 hx 플러스 2가 3x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거 되겠어? 그러면 나는 여기서 x 플러스 2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죠?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거니까 건드리기 힘들잖아. 그래서 t라고 치환을 하면 영준아 여기서 x는 뭐야? t-2란 말이야. 그럼 나는 x 대신에 다 t-2를 이렇게 써줘야겠지. 그럼 여기서 ht는 뭐야? ht는 여기 x 대신에 t-2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3t-5. 그래서 hx는 뭐야? 또 t 대신에 x 써주면 3x-5가 되더라. 되겠죠? 되겠어? 그 다음에 3번에 h, g, f, x는 fx가 돼 있다고 하지. 자, 여기서 gfx는
먼저 구해보면 fx가 x 더하기 2니까 얘는 h g x 더하기 2가 될 거야. 맞죠? 그 다음에 gx 더하기 2는 여기 x 대신에 x 더하기 2 써주는 거지. 되겠어? x 대신 x 더하기 2 썼으니까 얘는 h gx 더하기 2는 얼마인데 여기서? gx 더하기 2는 x 대신에 x 더하기 2 썼으니까 3에 x 플러스 2하고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3x 더하기 7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h 3x 플러스 7이라고 쓸 수 있겠네. 얘가 얼마라고? 얘가 fx니까 x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어떻게? 3x 플러스 7이라는 애를 나는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러면 x는 7 넘기고 3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7을 넘기면 t-7, 3 나누면 이렇게 3분의 t-7 된다는 거. 되겠어?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은 여기서 ht는 뭐야? x 대신에 얘 넣은 거 3분의 t 빼기 3분의 7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온 거야. 얘가 이제 hx가 되겠죠. 그러면 hx는 3분의 1x 빼기 3분의 1 이렇게. 그게 어렵진 않은 거고. 그 다음에 필수식 2번에 지금 F1 적혀 있는 거는 F를 한 번 합성하고 그냥 F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2 적혀 있는 거는 F를 2번 합성했다는 소리야. 맞죠? 3 적혀 있는 거는 3번 합성했다는 거. 그런 식으로 N 적혀 있는 거는 N번 합성을 했다는 거야. 알지? 자, 그러면 얘를 N번 합성한다라는 거는 N이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고, 큰 수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100이 되든 200이 되든. 그러면 이 말을 뭐겠어? 직접 100번을 합성하라는 소리는 아닐 거란 말이야. 100이 나오면은. 그럼 유진아 뭐 찾아야 돼? 안 듣고 있지? 그러니까 다시 얘가 합성을 지금 n번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F10A 있잖아. 맞지? A를 넣어서 10번을 합성하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얘를 직접 10번을 합성하라는 소리가, 물론 10번 합성해도 되긴 한데, 만약에 뭐 100을 구하라던가 F100에 A 이런 식으로 구하라던가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은 그 숫자만큼 합성하라는 소리는 아닐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는 규칙을 찾는 문제라는 거지. 한두 번, 세 번을 합성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규칙을 찾아서 그냥 일반항처럼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 봐봐. 지금 fx가 문제에서 x 플러스 1이라 했거든. 그러면 f1a는 얼마야? f1a는 한 번만 합성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 그냥 넣으면 되잖아. 맞지? 얘는 a 플러스 1이겠지. 그러면 f2a는 얼마야? 한 번 합성해서 a 플러스 1 나왔잖아. 또 여기 넣으면은 얘는 a 플러스 2 되겠지. 세 번 합성은 어떻게 돼? 두 번 합성해서 얘 나왔잖아. 한 번 더 넣으면은 a 플러스 3이겠지. 지금 얘가 어떤 규칙이야? 일찍 커져요. 그치? 일씩 커지잖아. 그러면 F10A는 어떻게 나오겠어? 그치? 여기 봐봐. 1이니까 1로 대응됐잖아. 2니까 2로 대응됐잖아. 3이니까 3으로 대응됐잖아. 그럼 10이니까 이렇게 10으로 대응이 되겠죠. 얘가 30이라는 거니까 A는 20이 나오겠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규칙 찾는 문제야. 알았죠? 그 다음에 537번도 같이 봐봐. 537에 지금 F100에 1 구하는 거야. 이것도 100번 합성하라는 소리 아니겠죠? 얘도 규칙을 찾아봐야 돼. 자, 영준아 한 번 넣었어. F1은 얼마? 5. 두 번 넣었어. 그러면은 F1이 5로 갔으니까 5가 어디로 가? 1로 가겠지. 세 번 합성하면 뭐겠어? 세 번 합성하면 5로 가겠지. 네 번 합성하면 뭐겠어? 그치? 무슨 규칙이야? 5 갔다가 1 갔다가 5 갔다가 1 갔다가를 반복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100번 합성했다라는 거는 무슨 말? 짝수번 합성했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얼마겠어? 얘는 얼마겠어? 짝수번 합성하면 1이겠죠. 1. 짝수번째 1이잖아. 되겠어요? 지금 되겠어? 자, 그 다음에 F101에 3 구하라 해서 3. 3을 한 번 넣으면 얼마야? 지금 얼마?
그치? 2번 하면 3번 하면 4번 하면 그치? 얘도 7373 얘가 반복이 되겠네. 그러면 F101에 3은 얼마겠어? 7. 그치? 7이겠지? 홀수번만 했으니까 홀수번에 있는 7로 따르면 된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되는 1 더하기 7로 해주면 될 겁니다. 알았지? 자, 우리가 합성함수 하면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금 파워폰 수업하면서 어떻게 할까를 하다가 신동교육부에서 여기서 따로 하나 뺐거든. 그냥 여기 지금 2번째잖아. 우리 합성함수 그리기 하는 거를 내가 일부러 하나 따로 뺐어. 왜냐면 말할 게 좀 많고 약간 풀이하는 그런 방법이 좀 길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따로 뺐어요. 알았지?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합성함수 역함수 숙제할 때 합성함수 그리는 파트 있잖아. 얘는 빼고 일단 풀자고 알았죠? 얘는 이때 설명을 해줄게요. 알았지? 좀 얘기할 게 많아 여기는.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잘 나와서 하루 그냥 날 잡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를 뺐거든. 7번째 차수. 그래서 합성함수 그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이 하루는 합성함수 그리는 것만 계속 할 거거든. 알았죠? 그래서 이거 발전 13번 예제는 거기 가서 볼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자고.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나오잖아. 연습 문제도 보면 합성함수 그리는 게 여기 실력업에 보면은 549랑 550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예요. 꼭 그리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49랑 50은 그냥 그때 하면 되고 548만 보고 얘는 이제 다음에 역함수로 넘어갈 거야. 알았지? 자, 548은 자, 두 함수 x가 fx가 x-4고 gx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거기서 fgx의 치역이 y는 1이래. 아니 얘보다 크대. 그러면 자, 얘는 우리가 함수를 뭐부터 넣고 어떤 거 마지막에 어떤 게 나오는지 봐야 되거든. 얘는 유진아 계산하는 식이 f에 먼저 넣고 g가 나오는 거야? 아니면 g에 먼저 넣고 f를 구하는 거야? 뭐요? 그렇지. x에 내가 어떤 거를 넣었어. 그러면 g에 관련돼서 함수에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f에다가 뭘 넣어서 구하는 거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치역은 우리가 마지막에 계산한 함수가 f야 g야? f겠지. 그래서 f에 대한 결과값이 요놈이라는 거야. 되겠어요? 그러면 f에 대한 결과값이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f는 요놈이잖아. 맞죠? 그러면 f에 대한 결과값 x-4가 되겠지. 얘가 지금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 값은 어디서 나온 거? gx를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치역이 y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의 y 값이 그대로 x에 들어가니까 x를 내가 y로 바꿔준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gx의 치역은 y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야. 혹시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지금 되겠어? 유지가 되겠어? 못된 선생님. 그러면 gx를 딱 봤을 때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야.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7이라고 쓰면은 얘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끝날 거라고. 근데 지금 y가 5보다 크거나 같잖아. 여기가 7이니까 5라는 지점은 여기쯤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서 0승이 돼야 되거든. 그 다음에 여기 0 넣으면 7이니까 그대로 이어져서 2차 함수가 그려질 거다. 맞죠? 2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치역이 얘도 포함이잖아. 5보다 낮은 게 있어 버리죠. 또 얘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려. 그러면 얘는 치역이 7보다 크다가 되겠죠. 많이 안 되잖아. 치역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유지야. 그럼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시험 영어보다 안 듣지. 그냥 줬어요. 듣지 안 듣지 너.
지효야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러면? 시험이 시험이 5가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무슨 뜻이야? 5가 5가? 아니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5가 함수의 꼭지점에 y좌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거든? 내려가는데 이렇게 5에서 딱 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얘가 5보다 큰 데에서만 다 그려질 거 아니야. 이 말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꼭지점에 y좌표가 5더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영진아 이해했어? 어디가 이해한냐? 그러니까 꼭지점에 y좌표가 만약 5가 아니잖아. 한 예를 들어서 한 3이라고 쳐봐. 그러면 요렇게 되겠지. 여기가 3이라고 치면. 근데 그러면은 y가 형성되는 값이 3보다 큰 거 아니야? 그럼 저게 말이 안 되잖아. y는 무조건 5보다 큰 데에서만 형성이 돼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딱 걸치려면은 딱 5에서 꼭지점이 돼야 되죠. 되겠어? 그러면 얘 꼭지점 어떻게 구하는데? 그냥 여기 쓰면 되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꼭지점인 y좌표 이거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7이 5가 되고 a 제곱이 1이니까 a가 풀만 1 나오긴 한데 여기서 하나 버려줘야 돼. 어떤 거 버려줘야 돼, 지호야? 마이너스 1을 버린 이유가 뭐야? 자, 얘 x좌표가 a잖아. 꼭지점 x좌표. a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여기에서 요렇게 가는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기준으로 보면 올라가고 끝나겠죠. 얘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꼭지점이 없이 꼭지점 x좌표가 양수기 때문에 a는 풀마 1이 나왔지만 1로만 바꿔주고. 오케이? 그래서 a 값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되겠니? 자, 그럼 우리 배운 얘기는 응? 갔다 오세요. 다음. 자, 다음 이제 역함수를 볼 건데 자, 역함수는 지금 x가 y로 1대1 대응이면은 y가 x에도 1대1 된다. 무슨 소리야? 봐봐. x가 이런 집인데 여기에 만약에 a라는 원소가 있다고 쳐봐. 그 다음에 y 안에 b라는 원소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를 내가 f라고 하자고 말하지. 그럼 역함수는 방향만 반대로 칭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A로 가서 A를 넣었을 때 B로 나온 거 내가 F라고 했으면은 얘는 FA가 지금 B라는 말과 똑같거든? 그럼 이거를 반대로 가는 거야. B를 넣었을 때 A가 되게끔. 그러니까 얘는 X에 A를 넣었을 때 Y 값이 B가 됐다라는 건데 역함수는 반대로 X에 B를 넣었을 때 Y 값이 A가 됐다는 거야. X, Y가 반대로. 그거를 우리는 X랑 Y가 반대로 됐다 해서 이렇게 F하고 여기 마이너스 1 적거든? 이런 식으로 적는데 얘를 우리는 인버스라고 해요. 그래서 F하고 마이너스 1 적고 A 이렇게 적으면 얘는 F 인버스 A 라인을 적는 거다. 그럼 여기서는 F 인버스라는 함수가 얘가 되겠지. 이게 F니까 이게 F 인버스라고. 그러면 F 인버스 B는 A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게 역함수로 칭하면 X랑 Y의 주체와 객체가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바뀌어서 적을 수 있다. 그러면 F 인버스는 결국 어떻게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 나왔어. 만약에 F 인버스 3이 6이래.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말했잖아. 인버스는 X랑 Y 값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러면 6하고 3을 바꾸면 역함수는 본래 함수로 돌아갈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F6이 3이다 라는 말과 똑같다. 이게 역함수 풀 때 뭐 제일 기초적인 거지만 애들이 잘 헷갈려하는 건데 바로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하나 더. F 인버스 2가 만약에 1이면은 우리는 이거 보고 F1은 2구나 라는 거를 캐치해줘야 된다. 오케이? 자, 여기서 두 번째 있잖아.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야? 지금 그거를 할 건데, 자, 결론부터 말하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1대1 대응이 뭐였어요,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1대1이 하나 하나. 자,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면서 그 y 하나의 값이 오로지 x에 하나만 대응이 될 때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했고,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거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라는 거 봐봐.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어. 줘봐. 자, 그러면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가 맞지.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가 맞지.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가 맞고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가 맞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함수는 되어 맞지. 근데 얘가 1대1 함수는 아니라고 했잖아. 왜 아니야? y가 하나일 때 x가 이렇게 두 개가 설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y가 하나일 때 x가 하나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봐봐. 역함수 역시도 함수가 돼야 되잖아. 맞죠? 역함수도 함수잖아. 함수의 정의 조건이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여야 되는데, 그치? 함수는 x가 한 개일 때 y가 한 개로만 대응이 되는 게 함수였잖아. 근데 역함수가 뭐야? 우리가 역함수 구할 때 x랑 y 바꾼다 했죠. 그러면은 y가 한 개일 때 x가 한 개여야 돼. 되겠어 이거? 그러면 함수와 역함수가 동시에 존재를 하려면 x가 한 개일 때 y가 한 개여야 되고 y가 한 개일 때 x가 오로지 한 개여야 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함수가 그래프로 나왔어. 함수가 그래프로 나왔어. 그때 1대1 대응을 만족하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 말로 하면 진짜 아니면 한번 손가락으로 해봐. 그치. 그러니까 함수가 쭉 증가하거나 아니면 함수가 쭉 감소해야 된다 했죠. 무슨 말이냐면 다시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꺾여버리면은 x 하나일 때는 y가 하나지만 y 하나일 때 x가 두 개가 되잖아. 맞죠? 그래서 내려가다가 올라가거나 또는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다가 하는 거는 1대1 대응이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내려가면은 쭉 내려가고 올라가면은 쭉 올라가는 이런 친구들만 우리가 1대1 대응이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역함수 문제가 나와도 마찬가지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조건이 뭐여서 함수가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함수가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야. 영진아 되겠어? 그 다음에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방법은 자, 아까 정역과 치역이 바뀐 거였잖아.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었잖아. 맞죠? 식 구할 때도 똑같아. 예를 들어 y가 2x 더하기 3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해볼 거야 내가. 그러면 x랑 y 위치 바꾸란 말이야. 그냥 x와 y 위치 바꾸면 x는 2y 더하기 3 되겠죠. 얘를 이제 y는 뭐뭐다로 정리를 해보면 2y는 x-3이고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가 이 친구의 역함수다라고 정리해야 됩니다. 알았죠? x랑 y 위치 바꿔서 정리를 새롭게 해주면 돼. 이거 이해했어? 그러면 이 친구 봐봐. 아까 x랑 y의 위치를 바꾼다 했잖아. x를 y로 바꾸고 y는 x로 바꾸고. 근데 그래프라는 거는 결국에 점들의 모임이잖아. 그러면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꾼다라는 거는 점 x, y를 점 y, x로 내가 바꿨다라고 볼 수 있죠. 이해가 되겠어? 이해가 되겠어? 자, 근데 우리 대칭이동에서 x, y를 y, x로 바꾸는 이동 우리 어떤 거에 대한 대칭이동이야? 영진아 뭐에 대한 대칭이동이야? 했을 건데 안 했어? 그치, y는 x 대칭이동 아니니? 다시 예를 들어 1,3을 내가
3,1로 대칭 이동을 시켰다고 쳐봐. 좌표평면에서. 1,3을 내가 3,1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켰어. 또 하나 더 해볼까? 1,2를 내가 2,1로 대칭 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1,2라는 점은 2,1로이지. 얘가 어디 대칭 이동이라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란다. 요렇게 그럼 봐봐.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본래 본함수랑 자 f라고 하면은 본함수와 이제 역함수 f 이퀄스 본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어디 있을까를 봐야 돼. 봐봐. 그러면 x, y를 y, x로 바꿨잖아. 그러면 이제 원칙상 두 점은 다른 점이 되겠지 상식적으로. 1,2가 2,1이 되고 1,3이 3,1이 되고 뭐 4,6은 6,4가 되고 다른 점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고 해서 점이 항상 다른 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점이 어디에 있을 때 같은 점이야? 대칭 이동을 해도? 유진이 어디 있어야 돼? 지금 어디 있어야 돼? 선에. 그치. y는 x 위에 있는 이 점은 대칭 이동을 해도 x, 그러니까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냥 얘는 x, x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럼 얘들이 위치를 바꿔도 x, x가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y는 x 위에 있는 점은 역함수로 칭한다고 해서 얘가 점의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지. 여기 밖에 있는 얘들은 바뀌고 여기는 이렇게 바뀌겠지만 y는 x 위에 있는 친구는 안 바뀐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봐봐. 본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에서 생길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있는 그래프가 만약 얘라고 쳐봐. 그러면 얘가 바뀌잖아. 그럼 요렇게 되겠죠. 맞지? 항상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이거 이해했어? 뭔 말이지? 진짜? 기어 이해했어? y는 x예요. 본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있잖아. y는 x 위에 있다. 무조건. 왜냐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봐봐. 또 이런 게 있다고 쳐봐. 본래 함수가 예를 들어서 요거야. 그럼 역함수는 대칭 이동 시키고 해서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 교점은 항상 여기 안 바뀌는 점이 교점이라고.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다 쳐봐. y는 2x 플러스 1과 이 친구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고 싶다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얘를 모르면은 이 친구는 역함수를 구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2y는 x 빼기 1,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이거랑 이거를 같다 해서 x를 찾겠지만 우리는 이거 y는 x 위에서 무조건 교점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본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본래 함수랑 y는 x와의 교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지금 얘기했어. 그러면 얘는 그냥 이거는 x로 해가지고 그럼 바로 x가 마이너스 1 나오잖아. 맞지? 본래 함수는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 교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1차 함수니까 사실 역함수 구하기 쉬운데 만약에 2차 함수 꼴로 나왔다고 해봐. 우리는 역함수 못 구해요.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 얘기했어? 마지막 케이스. 마지막 거 어디? x는 이거? 이건 알겠어. 그러니까 저게 x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잖아. 본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려면 직선 두 개를 갖다가 넣어야 되지. 그래서 원래는 얘가 본래 함수면은 역함수는 요 놈이잖아. 이거 두 개를 갖다 넣어가지고 x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어차피 교점은 y는 x 위에 있잖아. 그러면 그냥 본래 함수랑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주는 게 조금 더 낫겠지. 그래서 2x 더하기 1이랑 x랑 갖다 놓은 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점은
y는 x 위에 있잖아. x, y 좌표가 똑같겠네. 그래서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알겠죠? 자, 그러면 또 문제 봅시다. 그 전에 이거 역함수의 성질 있지 이거. 자, 역함수의 성질을 자 f 인버스를 인버스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여기에 뭐 별이 있고 여기에 세모가 있어. 만약에 이렇게 같다라고 했을 때 f 인버스는 이렇게 나온 거잖아.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이렇게 같다고 이렇게 같은 거야. 같다가 오는 거야. 애초에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본래 함수랑 똑같더라. 그 다음에 f 인버스랑 f가 그러니까 본래 함수랑 역함수가 같이 합성이 돼 있어. 그럼 본래 이거 봐봐. 갔다 왔다 하는 거야. 이거. 별표 넣어서 갔다 왔다 해서 별 나왔잖아. 또 반대로 인버스부터 하면은 왔다 갔다잖아. 세모로 넣었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세모가 나왔어. 넣은 게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본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은 얘는 항등함수가 되더라. 넣은 게 또 나오고. 그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함수가 3개가 있어. 그러니까 f가 있고 여기 x, 여기 y, z가 있는데 뭐 이게 g고 이게 f고 이게 g라고 하면은 gf라는 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내가 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겠지. 계산 과정이 처음에 f 했다가 g 해야 값이 나오죠. f 먼저 하고 g 해야 되니까 얘는 f 먼저 하고 g 해야 되니까 gf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의 역함수는 계산 과정이 반대로 가면 이번엔 g 먼저 하고 f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계산 순서가 바뀌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위치를 바꿔놓고 각각을 역함수로 취해줘야 되는 거야. 계산 과정이 바뀌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얘 봐봐. 계산을 할 때 원래 HGFX 같은 경우에 F 먼저 하고 G하고 H 해서 값이 나오지. 근데 그거 역함수니까 방향이 반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FG, H 순서를 바꿔주는 거야. 그럼 얘로 바꿔주는 거라고. 얘가 이제 H 먼저 하고 G하고 F 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 순서 바꿔주는 거 기억해줘야 되더라. 이제는 되겠어. 자, 그러면은 예제를 봅시다. 자, 필수 14번. 자, 함수 fx는 ax 더하기 b에 대해서 f-3은 마이너스 3, f 인버스 7은 2라고 했어. 자, 얘는 자, f-3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그냥 x 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고. 자, 영진아 이거 보면은 어떻게 바꾸라 했어? 이케라고 식을 불러야지. 그치, 얘는 f2가 7이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했죠, 맞지? 그래서 2를 넣으면 2a 더하기 b는 7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빼주면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0a가 2 나오고 1 b가 3 나오고. 알았죠? 역함수 나온다고 하면은 본함수로 바꿔주면 돼. 숫자만 나오면은. 지효 이해했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봐봐. 지효야,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뭐야? f 인버스 2가 0이래. F0이 그치, 얘는 f0이 2라는 거죠. 그 다음에 f0이 2니까 여기 2 넣으면은 얘는 f2는 3이라는 거야. 위지수 두 개니까 식 두 개 쓰면은 a, b 나올 거고 f6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숫자 대입하면은 끝나는 문제라는 거야. 자, 557번에 봐봐. 자, f2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3x 더하기 4라 했어. 일단 f7부터 구해볼게요. f7이라는 거는 여기 2x 더하기 3이 7이 됐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네. f 안에 괄호 안에 7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2x 더하기 3이 7이 됐대. 유진아 x가 얼마라는 거야? x가 2겠죠? x에 2를 넣으면은 괄호 안에는 10로 되잖아. 그럼 f7은 얼마라고? x에 2를 넣은 거 마이너스 6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f7에 마이너스 2고, 만약에 f 인버스 7이 나왔어. 얘는 우리가 무슨 값인지 모르잖아, 맞지? 그럼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 값을 내가 모르니까 k라고 볼게.
그러면 F 인버스 7이 K니까 이거는 식을 바꾸면 어떻게 돼? F K는 7이다가 되는 거라고. 되겠어? 이거를 또 무슨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결과값이 7이 되게 하는 X값이 7이다라는 말이잖아. 맞죠? 그러면 아까는 F7이기 때문에 얘를 7로 만들어줬다면 이번에는 결과값이 7이 되게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4를 내가 7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x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x의 마이너스 1을 여기 대입을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f1이 7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a는 다시 말해서 이 값은 1이다 이렇게. 알았죠? 이거 단순 연산이거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응? 저 F7이 마이너스 F7이 뭐라고? F7이 마이너스 아까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 나왔잖아.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얘가 7 되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1 안 해? 다시 f 인버스 7 구한다 했잖아. 맞죠? 근데 이 값을 내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k라고 준 거거든. 그러면 f 인버스 7이 k잖아? 그러면 fk가 7일 거란 말이야. 근데 fk가 7이라는 거는 x, 그러니까 fk가 7이라는 건 x에 내가 k라는 값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fx에서 x에 k라는 값을 넣었을 때 값이 7이 나온다는 거는 결과값이 7이 되는 k를 찾아보자라는 거야. 근데 그 결과값이 지금 마이너스 3x 더하기 4잖아. 얘를 내가 7로 만들어주겠다고. 만들어주면 이런 식이 쓰이고 x가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그 x 마이너스 1을 그냥 위에 식에 대입을 해보자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f 이거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이잖아. 맞지? f1이 7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k는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아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 했잖아. 유진아,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1대1 뭐? 그치? 1대1 대응돼야 된다 했어. 알겠죠?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1대1 대응이야. 근데 얘는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잖아. 맞죠? 그래프로 나와 있으니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그래프 아까 어떻게 된다고?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야 된다 했어요. 맞지? 그러면 x가 1보다 클 때는 2x이기 때문에 얘는 2x라는 거는 쭉 올라가는 거야? 쭉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도 쭉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얘 기울기를 보니까 얘잖아. 얘 2 빼기 2k지. 얘 기울기잖아.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여기 k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봐봐. 쭉 올라간다는 거는 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기울기를 A가 쓸게 하지. 기울기가 얘도 양수고 기울기가 얘도 양수잖아. 맞죠? 그래서 함수가 만약에 직선으로 이렇게 두 개가 쪼개질 경우에는 그냥 하나 더 이렇게 되면은 얘는 기울기가 음수고 기울기가 음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함수가 두 개로 쪼개졌을 때 기울기 값을 알고 싶으면 그냥 기울기 두 개를 곱해서 양수다라는 부등식 써주면 돼. 왜냐? 양수 곱해도 양수고 음수 곱해도 양수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 문제는 기울기 두 개 곱하니까 양수가 되더라로 가면 돼요. 여기서 질문. 기울기가 0이 될 수 있니? 지가 0 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얘가 상수함수라는 의미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값은 아까 뭐랬어요? 1대1 대응이 아니라 했지. 왜? y가 하나인데 x는 여러 개가 되잖아. 그래서 기울기 값은 0보다 무조건 커야 되더라 하는 거야. 곱했을 때. 알았죠? 그럼 560번도 봐봐.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저놈이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한대. 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아까 기울기에 곱이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맞죠? 그러면 얘 봐봐. 지금 x 빼기 2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얘는 x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1번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얘는 fx는 ax에다가 얘는 양수잖아. 이 범위에서
그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a 플러스 1 x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a 이렇게 될까. 2번 x가 2보다 작으면 얘는 어떻게 돼? ax에다가 얘는 이번에 음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봐봐. 기울기가 곱해서 뭐라고? 양수라고 했잖아. 우리는 이 함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만 따진다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얘들 값은 필요 없이 기울기만 따져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a 플러스 1이랑 a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얘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 하나 써주면 돼요. 그럼 얘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두 개만 쓰면 된다. 얘가 이제 a 값의 범위가 된다. 유지면 되겠어? 560번에 역함수 구하기라는 거. 역함수를 직접 구할 때는 아까 지금 어떻게 하랬지? 역함수 직접 구할 때는 이거 없어요. 역함수를 직접 구할 때 그 y x랑 y를 바꾸라고 했죠.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y는 2분의 1x 플러스 a라는 식이잖아, 맞지? x, y 바꾸면은 x는 2분의 1y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얘를 y는 뭐뭐다로 정리를 할게요. a를 넘겨서 2분의 1y는 x 빼기 a y는 2x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얘가 뭐라고? 얘가 얘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b가 2고 a가 1 이렇게. 단순히 x, y 바꿔서 정리해주면 돼요. 여기는 563도 가고 563. 이번에는 근데 이렇게 합성함수 비스무리하게 나왔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먼저 fx는 뭔지로 정의를 해줘야 돼. 그래야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먼저 어떤 걸 해줘야 돼? 3x-2라는 거를 t로 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되겠어 이거? 그러면 3x는 t 플러스 2고 x는 3분의 t 플러스 2가 되겠죠. 되겠어 이거? 그러면 이 식은 ft는 어떻게 돼? 6에다가 x 대신에 3분의 t 플러스 2를 넣고 플러스 1 이렇게 붙겠지.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2t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2t 더하기 5. 그래서 fx는 뭐였어? 2x 플러스 5였다고.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해보는 거야. 그럼 y랑 x를 바꿔야겠죠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이게 y니까 이제 x는 2y 더하기 5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 그러면은 5 넘겨서 2y는 x 빼기 5니까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 얘가 뭐라고? a가 2분의 1, b가 마이너스 2분의 5. 정신이 되겠어? 유진이 되겠어? 자 다음 역함수의 성질은 자 여기 gf가 같이 합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역함수라 했잖아. 얘들은 어떻게 한다고? 계산 순서가 반대로 되니까 위치마저 바꿔주는 게 맞다라고 했어. 알았죠? 그러면은 얘를 풀면은 f랑 g의 위치를 바꿔서 요렇게 f 인버스 g 인버스 2 예고하는 거라고 했어요. 알았죠?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g 인버스 2는 얼마야? g 인버스 2라는 거는 g에서 y 값이 2가 되기 위한 x 값을 찾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y 값이 2가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2로 놓았을 때 x 값 찾으면 되죠. x 얼마 나와? 1 나오잖아. 그럼 얘랑 같은 거는 이제 f 인버스 1이랑 같은 거야. 그럼 얘도 fx가 1이 되기 위한 x 값을 찾는다는 거 볼 수 있죠. 어제 이해했어? 그럼 x 얼마인데? 3분의 그치? 3분의 2잖아. 그래서 이 값은 3분의 2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되겠어? 유진아 되겠어? 이렇게 봤어. 자, 그 다음에 얘도 지금 괄호로 묶여있는 거에 마이너스 1 돼 있으니까 얘도 f 이거 만약에 있는 거 놔둔 다음에
얘도 위치 바꿔서 정리하라 했죠. F 인버스 G 인버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했잖아. 맞죠? 근데 여기서 봐봐. 지금 계산 과정에서 F랑 F 인버스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죠. 맞아? F랑 F 인버스가 같이 붙어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된다 했어? 이거 항등함수 된다 했죠. 아까 말했잖아. F랑 F 인버스가 붙어 있어. 갔다 왔다라니까. 합성하면은 갔다 왔다니까 그냥 같은 값이 또 나오는 거야. 굳이 계산해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 값은 그냥 G 인버스 마이너스 2 요 놈만 구하면 끝난다는 거. 유지가 되겠어? 그럼 G 인버스 마이너스 2는 GX가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한 X 값을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맞죠? X가 마이너스 X가 얼마냐 그러면 X가 3 나오겠죠, 3. 그래서 이 값은 그냥 3이니까 얘 적고 그냥 3으로 해주면 돼. 저렇게 합성함수래. 본래함수랑 역함수가 같이 합성이 돼 있을 경우에는 굳이 계산을 안 해줘도 된다는 거. 있는 거 그대로 나오니까. 이니? 566번에 자, 두 함수 fx가 저거고 gx가 저거고 얘도 한번 보면 자, f 인버스 g 인버스 fa가 1이래. 그러면 자, 얘는 지금 우리가 f 인버스랑 f 또는 g 인버스랑 g가 붙어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세 번을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 세 번을 계산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어. 우리가 합성함수로 이미 정의가 됐기 때문에 얘를 임의로 합성을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양변을 f로 한 번 더 합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f 인버스 g 인버스 fa 이렇게 네 번이 합성돼 버리겠지. f를 합성했으니까 얘는 f1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지? 근데 이렇게 합성하는 순간 뭐가 보이니? f랑 f 인버스랑 붙어버렸잖아. 지가 되겠어? 그러면 얘는 굳이 계산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변해? g 인버스 fa는 f1이다로 변하는 거고. 유진이 얘기했어? 지금 얘기했어? 다시 지금 합성함수래. 역함수랑 본래함수가 같이 합성되어 있으면 얘는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가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나는 여기서 모두 f라는 애를 요렇게 취해줄 거라고. 요렇게 하면은 f랑 f 인버스가 이렇게 붙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항등함수니까 굳이 계산해줄 필요 없다고. f 인버스라는 거를 벗겨낼 수 있다는 거야. 되겠어? 그럼 여기서는 또 내가 어떡하겠어? G 어떡하면은 G를 벗겨낼 수 있는? C를 붙여요. 그치, G를 요렇게 또 합성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G랑 G 인버스가 붙어있으니까 얘는 날라간다고. 그럼 결국에 나오는 식이 뭐야? FA가 뭐랑 똑같다? GF1하고 똑같다라는 저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야. 그럼 GF1은 얼마인데? F1은 1 넣으면 3이지. 그 다음에 G3은 3 넣으면은 얼마? 마이너스 1 더하기 4? 3이죠, 3. 뭐가 3이다? FA가 3이라는 거야. 그럼 FA가 3이니까 저기에 A 넣으면 2A 더하기 1은 3이다 해서 A는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가 많이 씌어져 있을 때 물론 A를 바로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하나하나 계산을 해도 되거든. 해도 똑같이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역함수를 이런 식으로 합성을 임의로 해가지고 항등함수를 만들어서 없앨 수 있다는 거 알았죠? 이렇게도 푸는 방법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았지? 그다음에 자, 그래프를 이용하여 역함수의 함수값 구하기인데 자, 얘도 사다리 타기 하면 되거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F 인버스 A예요. 지금 같이 합성이 돼 있지만 어차피 똑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위치 바꿔도 똑같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F 인버스 F 인버스 A를 구하는 거야. 자, 일단 처음에 F 인버스 A라는 거는 Y 값이 A일 때의 X 값을 찾는 거지. Y 값이 A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다리를 타봐. 탔을 때 fx가 여기랑 만나잖아, 맞지? 그럼 이 점을 구해야 되네, 이 점을. 이 점 얼마인데? 지효 이 점 얼마야? FA요. 아니 다시. 그러면 먼저 점을 설정하고 갈게. 자, y는 x라는 선은 x랑 y 값이 똑같은 거지. 그러면은 이 점은 x랑 y 값이 똑같게 a겠네. 이 점은 x랑 y 값이 똑같네, b겠네. 이 점은 c고 이 점은 d 이렇게 설정을 하고 가는 거라고. 그러면 다시 f 인버스 a는 y 값이 a일 때 x 값을 찾는 거지. y 값이 a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서 fx랑 만나는 지점을 쭉 가보면 얼마? b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f 인버스 b랑 똑같겠네. 이번에 f 인버스 b라는 거는 y 값이 b가 될 때의 x 값이잖아. y가 b가 여기 있으니까 맞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야? c지. 답이 c가 된다. 이렇게 그냥 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검수는. 그다음에 그러면은 568도 같이 볼게요. 568번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번에는 전체 합성에서 역함수니까 얘도 위치 바꿔줘야 되겠죠? G 인버스 F C 라고 했잖아, 맞죠? 아니 잠깐만. G 인버스 F 인버스네. G 인버스 F 인버스 F 인버스 C 요거네. 자, 근데 얘 자, 여기서 봐봐. 일단 F 인버스 C잖아. F 인버스 C가 무슨 뜻이라고? Y가 C일 때 F가 만족하는 X 찾는 거잖아, 맞죠? fx 그래프가 이거 위로 솟아있는 얘거든. Y가 C라는 건데 여기가 A니까 Y는 X를 만족하는 여기가 A겠죠? 여기가 B니까 Y는 X 만족하는 여기가 B. 이런 식으로 찾으면 C, D, E라는 거 찾을 수 있을 거고, 맞지? 자, 일단 F 인버스 C니까 C에서 이렇게 보면은 얘랑 만나잖아. 어느 점? B란 말이야. 이게 F야, 화살표처럼, 맞지? 이게 F야. 이게 G고, 맞지? 어쨌든 그래서 얘는 G 인버스 F 인버스 B랑 똑같고요. 그럼 이번에는 B로 이렇게 오면은 어디야? A지, A. 그럼 얘는 G 인버스 A랑 똑같고, 이번에는 G랑 만나잖아. G가 A일 때야. 그럼 이렇게 가면은 여기로 가겠죠. 얘가 G니까. 그래서 이 값은 B가 된다. 이해가 되겠어?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 알았죠? 주는 문제야, 이런 거는.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이거는 아까 본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어디서 생긴다 했어? 영준아, 어디서 생긴다 했어? 그치, y는 x에 생긴다 했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직선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 역함수를 물론 직접 구해서 직선 길이 같다라고 놓아도 되지만 어차피 교점은 y는 x에서 생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3x 더하기 10을 그냥 x라고 놓고 끝내라고. 그럼 넘기면 x가 마이너스 5 나오죠. x가 마이너스 5라는 거는 유제는 교점이 어디라는 거야? x가 마이너스 5라는 거는 교점이 어디 있다는 거야? 교점이 지금 어디 있어? 그치, y는 x 위에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교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된다고. OP 길이 구하래. 5가 0,0이잖아, 원점이니까. 점점 사이 거리 알죠? 얘가 5 차이 나고 6 차이 나잖아. 5제곱 하면 50, 거의 붙이시는 거. 답은 5루트 2 된다.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570번 봐봐. 570번에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차함수잖아, 맞지? 아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했잖아. 근데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겨서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역함수가 안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그래서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졌어요. 지금 이 친구는 축이 x는 2일 때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2야, 2 x가.
2보다 클 때만 바라보라 했으니까 얘는 함수가 여기 왼쪽 부분은 지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부터 요거 쭉 올라가기만 하는 그래프니까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지? 자, 본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란 있으니까 얘도 이거는 x로 그냥 두면 돼요. 알았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 그냥 해봅시다. 계산은 귀찮아. 2x 빼기 4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은 0. x가 2랑 4 나온단 말이야. 맞죠? x가 2랑 4가 나왔다는 거는 얘들의 교점이 어디? 아니 교점이 그러니까 뭐란 거? 그렇지. 2,2, 4,4라는 거야. 얘들 사이의 거리니까 x 2차이나 y 2차이 나잖아. 답이 2루트 2라는 거. 되겠어? 한쪽이 멍때리 있네. 아니 너무 빨라요. 어쩔 수 없어요. 영상 찍어놓은 거 올리면은 그냥 한 0.8배속 하고 봐. 유튜브에 0.8배속 있냐? 0.5만 본 거 같은데. 3.7. 7호 있어? 별로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에서 이거 246까지 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246까지. 246까지 풀어오고. 자, 584번 한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알았죠? 584에 결정이 주게. 지금 x가 1, 2, 3, 4, y가 2, 3, 4, 5, z가 3, 4, 5 이렇게 있는데 자, x에서 y로 가는 건 얘가 이제 f, y에서 z로 가는 건 얘가 이제 g라는 함수로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문제에서 함수 f는 1대1 대응이래. 얘가 뭐로 다 한 번씩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각자 다르게. 그 다음에 x가 a, x교 y, x교 y니까 x랑 y의 교집합이라는 거죠. 영진아 뭐 들어있어? 2, 3. 그치? 얘랑 둘 다 들어있는 2, 3, 4잖아. 그래서 x가 만약에 2랑 3이랑 4면은 gx 빼기 fx는 1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g2 마이너스 f2도 1이고 g3 마이너스 f3도 1이고 g4 마이너스 f4도 1이라는 거야. 이게 나 조건이에요. 유진은 이해했어?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봐봐. 일단 G2에서 F2를 뺀 거, G3에서 F3을 뺀 거, G4에서 F4를 뺀 거라고 했는데 자, 얘가 짝을 지어주면 F라는 함수 값은 2, 3, 4, 5 중에서 나오겠죠. G라는 함수 값은 3, 4, 5 중에서 나오겠지. 맞니? 그러면 빼서 1이 된다라는 거는 얘가 5 빼기 4로 쓰이거나 4 빼기 3으로 쓰이거나 3 빼기 2로 쓰인다는 소리 아니야? 또 쓰일 게 있니? 없는 거 알겠네. 다시. 지금 G라는 값은 무조건 3, 4, 5 중에 하나지. F라는 값은 무조건 2, 3, 4, 5 중에 하나잖아. 맞죠? 그러면 G라는 값에서 F라는 값을 빼서 1이라는 결과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5 빼기 4가 되거나 4 빼기 3이 되거나 3 빼기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함수값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F가 1대1 대응이라 했거든? 그러면 F2랑 F3이랑 F4의 값은 다 다를 거야. 그러면 자동으로 G2, G3, G4의 값도 다 달라야겠네? 왜냐면 1이라는 값이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봐봐. F2, F3, F4는 각각 4, 3, 2 중에 하나로 대응이 될 거야. 그럼 남은 거 F1은 무조건 어디야? F1은 무조건 5로 가야 되겠네? 맞니? 왜요? 아닌가? 잠깐만.
F2, 3, 4가 될 수 있는 값이 4 또는 3 또는 2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2, 3, 4가 무조건 여기 2, 3, 4 중에서 가야 돼. 얘가 어디가 뭘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F가 1대1 대응이라 했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 남는 게 1하고 5잖아. F1은 무조건 5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되겠어?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제 기억 보자. 기억 아직 뭐 알 수 있는 게 없잖아. 기억에 GF의 치역은 Z다. 맞아? 치역은 선택받은 값이라 했는데 아까 말했지 2, 3, 4가 다르잖아. 그럼 2, 3, 4가 5, 4, 3을 하나씩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G라는 5, 3, 4, 3, 4, 5는 무조건 최소 한 번씩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그대로 치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래서 기억은 그냥 맞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거고. 다음 두 번째 F 인버스 5는 2래요.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 뭐야? F 인버스 5. F 인버스 5 얼마야? 1 아니야? F1이 5니까 F 인버스 5는 1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맞아 아니야? 아니라는 거. 영진아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3GH1 저거래. 그럼 F3G2 F1인데 아까 F3이 될 수 있는 거는 2, 3, 4 중에 하나지. 맞아요? 그 다음에 F1이 될 수 있는 것도 2, 3, 4 중에 하나야. 그러면 얘들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무조건 얘가 2고 얘가 3이거나 얘가 4거나 왜냐하면 뒤에 부동호가 다 다르잖아. 맞지?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나머지는 가운데 있는 게 정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F3이랑 F1의 값이 만약에 1밖에 차이가 안 나면 얘가 정의가 안 되겠죠. G3이라는 친구가. G2라는 친구가. 이거 이해했어? 그래서 이 말은 얘가 2고 3이고 4여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F3이 2잖아. G2가 3이고 그 다음에 F1이 4래. F1이 4. F1이 4가 될 수 있나? F1이 4가 될 수 있나? F1이 만약에 4면 F1이 4면은 F1이 5니까 다시 쏘리 F1은 무조건 5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2면은 얘가 3 또는 4가 돼야겠지. 얘가 3이면은 얘가 4가 돼야 돼. 맞죠? 이 케이스로 다 짜줘야겠다. 그러면 다시 F3이 만약에 2야 이렇게 그러면은 F3이 2니까 G3은 3이겠죠. G3은 3이겠 잠깐만 G2가 3이겠네. 맞죠? 쏘리 근데 이거 말이 돼? 사실 안 될 건 없긴 한데 다시 그러면 이 케이스를 3개를 다 짜볼게요. 그냥 알았지? 그러니까 1번 F3이 2고 G2가 3일 때 2번 F3이 2고 G2가 4일 때 3번 F3이 3이고 G2가 4일 때 이렇게 짜봤을 때 얘는 각각 짜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첫 번째 이 케이스에서 F3이 2고 G2가 3이라고 했어. 그러면 G2가 3이니까 F2는 2일 거야. 맞지? F2는 2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1대1 대응이라 했잖아. F가 유진아 되겠어? 네. 다시 이 케이스가 저 디귿에 뭐이면 전에 붙은 거 보니까 얘 또는 얘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F3이 2고 G2가 3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F3이 2고 G2가 3으로 갔어. 근데 F3이 2잖아. 얘가 2면은 G3은 3이 돼야 돼. 맞나요? G3은 뭐 3으로 가는 건 상관없어. 그 다음에 또 G2가 3으로 가잖아. 그럼 얘가 3이면은 얘가 2가 돼야겠지. 되겠어? 근데 F2가 2로 갈 수 있냐고. 이미 F3이 2로 가버렸는데 F2가 2로 갈 수 없죠. 1대1 대응이라 했잖아. 그래서 이 케이스
이제 아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3이 잠깐만 F1은 무조건 5였죠? 아니 이거 무조건 5였고 자 F3이 2야 이거네. F3이 2고 G2가 4야 이렇게. 그러면 F3이 2인데 G가 4래. G가 4라는 거는 F2가 3으로 간다는 거잖아. F2는 3이 비었으니까 갈 수 있다 이거야. 되겠어? 그 다음에 F3이 2고 그러면 되고 G4가 F4가 4로 가야겠네? 아니 그럼 얘는 이제 만족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얘는 봐봐. 또 이렇게 했을 때 F3이 3으로 갔어. 그 다음에 얘는 5였고 G가 4였단 말이야. G가 4면은 F2는 3으로 가야 돼, 맞지? 근데 2가 3으로 못 가죠. 왜? 이미 3이 선택이 돼버렸잖아. 이 케이스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만 알아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F4 더하기 G, F4는 4지, G2는 4지. 두 개 더하면은 6이 나오면은 틀렸다는 거야. 해야 된다. 오케이? 조금 오버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풀어오시고요. 알았죠? 하다 보면은 감 잡히니까 풀어오면 됩니다. 알았지? 여기까지 할게요.